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에서의 평등의 이상을 한번 짚어볼까요?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119조 2항이 규정되어 있지요. 코로나 이후에 국가 권력이 강해진 건 분명해요. 국민들은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국가의 통제력이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또 요새 대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유권자들에게 뭐든지 해주겠다. 그런 경쟁적 약속으로 인해서 정부 비대화, 또 권력 집중화, 이 두 가지가 더 심화될 거다.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요새 자산 폭등,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런저런 보편적 복지 쪽으로 이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사실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국민 합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제약되고요. 결국은 하향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재산하고 자유는 분리가 불가능하게 연결돼 있어요. 무엇보다 재산이 없으면요, 모든 국민이 전지전능한 정부의 자비에 운명을 맡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과거 공산권 국가나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유재산제가 철폐되면 이 폭정에 최소한으로 저항하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요.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느 유일한 주인에게만 그 먹이를 의존해야 한다면 그저 노예일 뿐이죠. 그게 국가라도요. 그 확보된 재산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지만 확보되지 않은 재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주역을 국가로 보는 건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못하는 일이죠. 결국은 개인과 기업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고 창의롭게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부를 눌려야 나눠 가질 뭔가가 생긴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해요. 이런 대책 없이 각종 공짜 혜택만 남발하는 것은 실은 무책임한 거죠. 아주 예전부터요, 국가 복지주의를 통한 사회주의보다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어느 게 더 위험한가, 이런 학자들 중에서 오히려 국가 복지주의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왜냐면요, 국유화 결과는 자명하고 즉각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국가 복지를 표명하면서도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그 결과적인 해악이 좀 감춰지거나 이제 미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란 그런 지적이었죠. 그래서 진정한 복지를 하여튼 추구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정책 추진이 재원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서 재정이 파탄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복지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게 좀 공정 이슈랑 연결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삼아선 안 된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이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다 많아지면 이제 곤란한 거죠. 이건 도덕적 해이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등과 관련해서 공정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새 이 공정이 화두죠. 사실 평등과는 결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평등은요, 인간으로서의 가치,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말하는 거지요. 사람이 다 능력이나 성격이 똑같다는 말은 뭐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제 국가가 모든 국민이 어떤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정하고 참여자들이 규칙에 따라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판을 잘 깔아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공정한 규칙을 어겼다면 그 어긴 사람에 대해서 뭐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 경제력의 유무, 또 권력의 많고 적음 이런 거에 관계없이 뭐 차별도 특혜도 없이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라는 거죠. 뭐 수사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노력한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 뭐 이런 게 공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당장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우리 헌법은 부의 편제, 빈부격차 심화, 독과점 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 조절 기능이 마비된다던가 하여튼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경제 현상에 관해서는요, 뭐 소득 정책, 경쟁 유지 정책, 구조 정책, 소비자 등 정책, 하여튼 여러 정책을 통해서 아주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논한 거죠. 결국 119조 1항과 2항을 분리할 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경제 질서로 봐야겠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평등과 자유 중에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 된 답도 우리가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한계는 분명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추상적인 이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의 정상적인 자유를 대폭 줄여버린다면 과연 우리들은 행복할까요?